네, 안녕하세요. 저 헬로 팩토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예, 지금까지 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 제품과 그걸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한 20분 정도만 참으시면 바로 경품 추천 진행하실 테니까요. 예, 지루하시고 재미없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저희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끔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제 SK텔레콤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홀에 한 몇 번 왔었습니다. 근데 주로 저 뒷부분에 앉아서 좀 설명을 듣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제가 앞에 나와서 직접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강연을 아니면 세미나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비콘에 관련돼서 한 2년 정도 이제 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실제 제품 개발과 실제 저희 회사 자체 제품에 대한 판매 사업 총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을 때 한 4모델 정도를 이제 실제 비콘의 제품이라는 이제 비콘이라는 제품을 어떤 기획을 하고 판매를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한 3모델 정도에 대한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비콘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비콘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 회사에 한 40여 종 이상의 비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제품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 제품을 어떻게 서비스에 활용하실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실제 구현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슈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걸 무료로 제 개인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도 방금 이제 그 팀장님 설명을 하신 그 스타트업과의 그 공조 방안 중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T 오픈랩이라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T 오픈랩에 실제 이 비콘벨과 스마트 레스토랑이라는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제안을 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실제 결과물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그 아이템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먼저 호출벨이 있으면 호출벨을 누르고요. 아니면은 이제 손을 들죠. 여기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가 오시고 메뉴판 좀 갖다 주세요. 메뉴판 보고 저 여기요. 이거 주문할게요. 이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테이블에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한 최소한 2번, 3번의 일단 테이블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 간소화시킬 수 있다면은 레스토랑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엮어서 이제 스마트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의 어떤 앱하고 연동을 시켜서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거나 이제 고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묶어서 제공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사는 일단은 그 음식점의 점주님들 레스토랑에다가 이제 그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실제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그 메뉴 주문 패턴이라든지 뭐 앉아 있는 시간, 체류 시간이라든지 어떤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 점주는 결국은 내가 이거를 뭐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결국은 매출
이나 어떤 이익 증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을 시켜서 만약에 아까처럼 서빙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이제 서빙하는 어떤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만약에 비용을 아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결국은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방문하시는 고객들은 어떤 새로운 경험, 이 IoT라는 어떤 저희 이제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이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차별화된 어떤 레스토랑의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뭐 할인이나 이런 쿠폰 같은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회사가 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포지셔닝은 이 기존의 레스토랑에서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기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맛집 추천 같은 경우에는 뭐 SK 플래닛에서 하는 시럽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식신이나 망고 플레이, 다이닝 코드, 뭐 해외에는 이제 옐프 같은 이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레스토랑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카페 같은 데에 이제 사전 주문을 할 수 있는 시럽 오더나 아니면 스타벅스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배달은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오토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그 예약 관련된 사전 예약 관련된 거는 이제 포잉이라는 스타트업이 좀 이제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고요. 물론 맛집 추천을 하는 뭐 시럽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도 예약 서비스가 물론 이제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오픈 테이블이 이제 많이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레스토랑 내에서의 이제 전자 메뉴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이 테이블마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 메뉴판들이 좀 이제 나왔다가 요즘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마트 메뉴나 이제 유셰프 같은 회사에서 이제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레스토랑에 이제 처음에 추천부터 근접했을 때에 그다음 레스토랑 안에서 혹시 그 이후에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 레스토랑에 이제 방문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그 내에서의 서비스 또 그 이후에 고객들이 사용한 이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했던 어떤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스마트 레스토랑의 좀 개요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비콘은 실제 IoT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뭐 한 2년 반 전에 이미 그 애플에서 아이비콘이라는 규격을 배포하면서 뭐 한 3만 원짜리 그 비콘들이 국내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미 만들어서 실제 매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실내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뭐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도 포지셔닝 시스템으로서 비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비콘이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기대만큼은 확산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규격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애플에서 아이비콘을 이제 규격을 발표를 하고 실제 그 규격은 뭐 물론 이제 그 뭐 데이터 패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이디 방식이라는 거, UUID와 메이저 마이너 아이디를 이제 비콘의 신호로 실어서 애드버타이징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디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마트폰에서는 앱이 깔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URI 비콘, 저희 보통 이제 피지컬 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URI 비콘은 구글에서 이제 규격을 이제 주도를 했고 그 아이디 방식이 아닌 이제 URL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그 비콘의 신호를 URL 형태로 받으면 앱이 아니더라도 브라우저와 바로 연계를 해서
컨텐츠를 고객한테 직접 이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굳이 그러니까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그 프로바이더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이후에 그걸 고객들한테 깔게끔 하기 위한 마케팅에 대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소형 매장이랑 가게들 이런 쪽에서는 간단한 어떤 자기의 매장에 대한 정보나 쿠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어떤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고 자체적으로 웹페이지 뭐 한두 페이지만 만들고 뭐 쿠폰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춘다면 그동안 이제 비콘 확산의 걸림돌이 됐었던 이런 어플리케이션 활용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비콘의 애드버타이징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에디스톤 규격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규격으로 나와요.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애드버타이징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에디스톤 UID, 즉 아이비콘처럼 똑같이 아이디 방식으로 앱에서 그 아이디를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치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쓰겠다. 저희가 위치를 내비게이션 하는데 브라우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앱을 통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기존 아이비콘처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단 아이디에 대한 어떤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비콘은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 인스턴스 아이디 이 두 가지 아이디로 실제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나 아니면 비콘의 유니크한 아이디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피지컬 웹의 이제 그 에디스톤의 URL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호환이 되고 똑같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URL 방식으로 애드버타이징을 한다. 그리고 그 URL은 이제 컴프레스드 숄튼 URL 형태로 17바이트 내에서의 어떤 URL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그 비콘들을 구매를 해서 이제 인프라로 설치를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신 부분들이 실제 그런 비콘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에디스톤 규격 안에는 TLM이라는 규격으로 배터리의 잔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애드버타이징한 횟수 이런 것들을 물론 기본적인 애드버타이징 횟수만큼은 아니지만 뭐 1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비콘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TLM 규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콘벨이라는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에 레스토랑에는 호출벨이 하나씩 보통 놓여 있잖아요. 그 호출벨 옆에다 비콘을 붙이면 결국은 테이블 위에 두 개의 디바이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고 이거는 뭘까? 아니면 뭐 실제 음식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품이 딱하니 두 개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음으로써 좀 공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거는 그 두 개의 호출벨과 비콘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제품을 하나로 묶자,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공급을 하면 실제 호출벨이 필요한 곳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어떤 비콘을 이용한 다른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디자인 컨셉을 잡았고요. 그 메인은 보시는 것처럼 콜입니다.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는 뭐 앱이 안 깔려 있으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이걸 누르지 않고 기존처럼 뭐 호출벨을 누르거나 직접 서버를 부르는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기능은 메인 버튼으로 두고 그 다음에 비콘을 활용하는 그런 버튼은 사이드 버튼으로 둬서 이렇게 그 두 가지의 어떤 버튼이 같이 조합이 된 그런 그 제품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그 비콘의 기능들을 잠깐 보면은요, 매장 입구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걸 아까 에디스톤의 URL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URL 방식으로 어떤 매장
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뭐 사전에 메뉴판을 먼저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번호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부착이 된 이 비콘벨은 실제 호출벨 쪽을 눌렀을 경우에는 기존의 호출벨 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물론 호출벨도 각각의 그 호출벨 회사마다 이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무 제품이나 다 호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제품을 개발한 그 호출벨 회사의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손목에 차는 페이저 같은 데서 이제 테이블 번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비콘벨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아이비콘 규격과 그 다음에 에디스톤의 UID, 그 다음에 URL 이런 신호를 이제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신호를 받아서 앱을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테이블의 번호를 가져와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작 시나리오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비콘을 통해서 앱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앱을 실행시키면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전자 메뉴판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선택하는 어떤 메뉴들을 앱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비콘에 가까이 갖다 대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콘은 RSSI라는 어떤 전파의 세기를 가지고 거리를 판단을 하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오는 분명히 신호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번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그 신호들보다 옆 테이블에서 오는 비콘의 신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cm 정도의 근접을 하게 되면은 RSSI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그걸 가지고 테이블 번호로 인지를 하고 전달을 하는 형태. 그래서 그 전달받은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어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별도의 매니저용 태블릿을 통해서 현황을 보고 이제 포스를 입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콘벨을 이제 눌렀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앱을 실행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노티가 뜨게 되고요. 물론 안드로이드에서는 노티를 띄우지 않고 바로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OS랑 동일한 어떤 그 컨셉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노티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이 신호가 물론 저희가 조절을 하긴 합니다만은 옆 테이블에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누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뉴가 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노티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 앱을 실행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앱을 띄울 수 있는 신호도 나가지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도 같이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앱을 깔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아까 에디스톤의 URL까지 같이 보내줌으로써 휴대폰에서 URL 신호를 받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겠냐라는 그런 페이지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 크롬 버전을 이제 49 버전 이상을 받으시면은요, 실제 에디스톤의 URL 신호가 왔을 때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바로 연동을 해서 볼 수 있는 노티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어떤 알지 못하는 노티가 떴는데 눌렀을 때 바로 브라우저랑 연동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에디스톤 URL에서 신호를 받았구나라고 아마 유추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콘을 활용한 기능은 이제 주문 연동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문을 했을 경우에 실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문을 전달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 비콘벨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까이 갖다 대는 액션을 사용자가 취하면서 실제 그 비콘의 신호를 강하게 인식을 하고 그 테이블 번호 매핑된 아이디랑 이제 그 테이블 번호랑 매핑이 돼 있겠죠. 그 매핑된 테이블 번호를 가지고 이 4번 테이블에서 이 주문 내역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거 그 매니저용 앱에서 보여주는 어떤 주문 현황입니다. 그래서 뭐 층별로 구분이 되고 있고 처리된 것과 처리 중인 거 아니면 앞으로 처리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테이블 번호와 실제 주문이 현재 들어왔다는 것과 그 주문 내역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들어와 있고 요걸 기반으로 실제 포스에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스 업체가 거의 한 20개 정도가 넘다 보니까 실제 포스 업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 주문을 그대로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레스토랑의 서버드 이제 매니저나 아니면 서빙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그냥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에 대한 어떤 그 UX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분할이 된 부분인 이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모바일 포스처럼 이 태블릿에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의 포스 쪽에 어차피 입력을 해야 된다면 기존의 포스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옆에다 거치시키고 입력을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서버 저희 이제 부스에 오셔서 뭐 사용 설명 이제 그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 이 부분은 관리자 쪽 앱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 이벤트를 전달하고 싶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싶을 때에 쉽게 어떤 그 이미지나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연결되는 웹페이지들 이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뉴겠죠. 메뉴에 대한 등록,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그 저희가 SMT 서울이라는 이제 SM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한 이제 2달 정도 이제 됐는데요. 약간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좀 그 메뉴들이 너무 많고요. 다양하고 어떤 그 표현해야 줘야 되는 방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뉴마다 속성들을 좀 많이 정했고요. 그런 속성에 의해서 실제 이런 그 배지 형태로 이미지가 옆에 따라 붙어서 사용자가 봤을 때 한눈에 조금 인지하기 쉬운 이제 그런 UX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은 이제 SMT 서울이라는 레스토랑에 이제 처음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는 부분은 이거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음식점들한테 제공을 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레스토랑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는 결제라는 부분을 붙여서 테이블에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듈 이제 결제 페이먼트 모듈들도 이제 연동을 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프리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문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매장주가 어떤 테이블에 대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수익이라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잘 되는 레스토랑의 얘기죠. 예.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은 앱을 통해서 사전에 주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해놓고 가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을 배정을 받고 이동을 하면서 바로 그 주문이 실제 주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제 그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뭐 3번 테이블 자리가 났습니다. 가서 앉고요. 거기서 메뉴판을 받아서 다시 보고 주문을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 다시 앉아서 주문하는 그 시간을 세이브를 해줌으로써 그 어떤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고 그 부분이 실제 매장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프리오더라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미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새로운 경험으로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 오더라고 해서 이제 앱을 이제 스마트폰을 흔들게 되면은 우리들이 보통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에 요청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이제 그 메뉴로서 구성을 하고요. 물 한 잔 부탁해요. 맥주 추가요. 소주 추가요. 이런 것들은 굳이 불러서 호출하지 않아도 여기서 주문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흔들고 선택하고 테이블에 이제 비콘벨에 갖다 대면은 이제 주문이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어떤 통계 데이터들, 즉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음식을 많이 사용을 할까, 아니면은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어느 메뉴를 가장 많이 주문을 할까, 또
어느 그 테이블에서는 어느 정도 체류를 할까라는 기능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타겟팅, 마케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저희 회사의 소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비콘을 한 40여 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제품들하고 좀 차별화된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샘플 오더를 해서 한 40여 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동형 비콘이라고 해서 그 에셋 트래킹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할 이동 시에 이제 어떤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비콘이고요. 요거는 그런 비콘의 신호를 전용으로 스캔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입니다. 설치에 용이한 뭐 어떤 그런 제품을 현재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네요. 예, 그 매장 입구를 들어갈 때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뜰려면 안드로이드과 브라우저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뜬다기보다는 이제 노티로 크롬에서 이제 그 노티로 나오게 되고요. 그 노티를 통해서 이제 실제 페이지랑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 49 버전 이상이 깔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지컬 웹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가 최근에 이제 이제 올라왔고요. 그 오페라라고 예전에 브라우저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그 오페라에서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디벨로퍼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즐겨찾기랑 그 브라우징 할 수 있는 뭐 메인 그 기능이 있긴 하지만 탭으로 근거리라는 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리 탭에 들어가시면은 그 내 주변에서 전달해오는 그 피지컬 웹, 그러니까 지금 URI 비콘 신호를 스캔을 해서 어떤 페이지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